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 법. 요즘 이런 기분 드실 때 있지 않으세요? 나만 이렇게 애쓰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참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분. 회의 때마다 내 의견은 묻히고 가족들은 내가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늘 듣는 역할만 맡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요.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 밤 있으시죠? 저는 오늘 200년도 더 전에 비슷한 외로움을 겪었던 한 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혹시 이름만 들어보셨나요? 교과서에서 한 번쯤 스쳐 지나갔을 그 이름.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분이 얼마나 뛰어난 학자였는지가 아닙니다. 그분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놓지 않았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 점점 멀어지던 사람들. 정약용 선생님은 1762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라셨고 28배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길에 오르셨습니다. 정조 임금의 눈에 들어 여러 중요한 일을 맡으셨고요. 수원 화성을 설계하는 데도 참여하셨고 개혁적인 정책들을 제안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의 앞날은 밝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말에 귀 기울였고 그분이 쓴 글은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1800년 정조 임금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서 조정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개혁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밀려났고 정약용 선생님도 점점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천주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분의 형들이 천주교 신자였고 그분 역시 젊은 시절 천주교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 그분의 말은 더 이상 경청되지 않았습니다. 건의한 정책들은 묵살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불리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점점 조정의 가장자리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1801년 결국 유배를 가게 됩니다. 전라도 강진이라는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 마을로요. 18년이라는 시간. 18년.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채로 정약용 선생님은 그곳에서 18년을 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곧 풀릴 거야. 오해가 풀리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그분을 잊어갔습니다.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고 소식을 전해주던 사람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세상은 그분 없이도 잘 돌아갔습니다. 그분이 없어도 조정은 계속 회의를 했고 사람들은 계속 살아갔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지워져 갔습니다. 외롭지 않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3. 그분이 선택한 것.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그 긴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시간이 그분에게는 가장 생산적인 시기가 되었습니다. 18년 동안 그분이 쓴 책이 무려 500권이 넘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같은 지금도 우리가 읽는 중요한 책들이 모두 그 유배 시절에 쓰인 것들입니다. 누가 읽어줄지도 모르는데, 누가 알아줄지도 모르는데 그분은 계속 글을 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정약용 선생님의 글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삼가는 것을 신독이라 한다. 이는 남이 보지 않을 때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다. 심경미럼. 혼자 있을 때 삼간다는 것. 이건 단순히 조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도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만큼은 나를 존중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사람들이 멀어질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더 가까워지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잊어도 그분은 자기 자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4. 사람을 붙잡지 않고. 유배지에서 정약용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을 그리워하셨을 겁니다.
서울에 남겨둔 가족들, 함께 일하던 동료들, 친구들. 그분은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안부를 물었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람들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연락이 없느냐고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붙잡지 않고 자기 자신을 붙잡았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저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구차하게 남에게 구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돌아보아 부끄러움이 없으면 그만이다. 논하고 금주. 구차하게 남에게 구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냉정하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가치를 남의 인정에 의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든 말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이 그분의 선택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가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는 남들의 시선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회사에서 칭찬받지 못하면 내가 한 일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가족이 고마워하지 않으면 내 수고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친구들이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으면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인정을 구합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내가 한 일 좀 봐줘. 나도 여기 있어. 하지만 인정은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고 자기 일에 치이고 때로는 무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별거 아니구나. 나는 그냥 이 정도인가 봐.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남들보다 먼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버립니다. 6.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늘 뒷전인 사람이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의견을 내지만 늘 묻힙니다. 다른 사람이 비슷한 말을 하면 채택되는데 자기가 하면 무시됩니다. 승진 명단에도 늘 빠집니다. 다음에는 꼭이라는 말만 듣습니다. 그 사람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내가 뭔가 부족한가 봐. 나는 원래 이 정도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조금씩 포기합니다. 가족 안에서 늘 참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안일은 당연히 자기 몫이고 가족들의 일정을 챙기는 것도 당연히 자기 일입니다.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니까요. 그 사람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라지면 알까? 그때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기 자신이 또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늘 듣는 역할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고 위로해줍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친구들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그래 힘들겠다 정도의 짧은 반응 뒤에 다시 자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 사람은 점점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내 이야기는 별로 재미없나 봐. 나는 듣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건가 봐. 이런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별로인 사람인가요? 당신이 한 일은 정말 가치가 없는 건가요?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해온 일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7. 세상이 내 편이 아닐 때.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다산신문집.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내 일을 한다. 이 문장이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 대한 체념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 문장이 사실은 가장 따뜻한 자기 존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세상을 포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내 편이 아니어도 적어도 나만큼은 내 편이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인정해줘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게 체념이 아니라 가장 단단한 자기 긍정이라는 걸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8. 나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 그분의 또 다른 글을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속이지 않으면 하늘도 나를 속이지 않는다. 심경미럼. 나를 속이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든데 괜찮은 척하지 않는 것.
외로운데 괜찮다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아픈데 참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나는 강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 말들이 진심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어서 하는 말인가요?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나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 감정을 정직하게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9. 혼자여도 괜찮다는 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말을 혼자인 게 당연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혼자 견디셨다고 해서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분도 외로우셨을 겁니다. 사람이 그리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외로움을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이유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단단하게 붙잡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 때문에 나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적어도 나만큼은 나를 알아줘야 해. 이게 맞습니다. 10. 작은 것부터. 나를 알아준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힘들었으면 오늘 힘들었네 하고 인정해주는 것. 오늘 잘했으면 오늘 잘했어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아무도 몰라줘도 나는 알아 하고 내 노력을 기억해주는 것. 그게 나를 알아주는 시작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하루하루를 기록하셨습니다. 누가 읽을지도 모르는 그 기록들을 그분은 소중히 남기셨습니다. 그건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었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잊어도 나만큼은 나를 기억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해주는 것.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인정해주는 것. 그게 나를 버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11. 그럼에도 여기까지. 당신은 지금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이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도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들어도 외로워도 인정받지 못해도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57세에 유배에서 풀려나셨습니다. 18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그분은 다시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분을 외면했습니다. 그분은 고향에서 조용히 지내시다가 7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세상의 큰 인정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남긴 책들은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 더 큰 빛을 발했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그분의 생각이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언젠가 알아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분은 이미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고 계셨다는 겁니다. 세상이 알아주든 말든 그분은 자기 자신에게 떳떳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12.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요즘 당신 자신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당신은 당신에게 친절한가요? 당신은 당신을 존중하고 있나요? 혹시 남들보다 당신 자신에게 더 가혹한 건 아닌가요? 남들은 용서하면서 당신 자신은 용서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남들은 이해하면서 당신 자신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정약용 선생님의 마지막 글을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모든 일의 근본이다. 목민심서. 스스로를 돌본다는 것.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자기 연민도 아닙니다. 이게 자기 존중입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13. 오늘부터 당신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당신은 당신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당신 편이 아니어도 당신만큼은 당신 편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괜찮아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힘들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듦을 견디고 있는 당신 자신에게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변화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당신이 당신에게 조금 더 따뜻해지면 좋겠습니다. 그게 당신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법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18년 동안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세상이 그분을 외면해도 그분은 자기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많은 책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은 당신을 알아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 편이 아니어도 당신은 당신 편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쓴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홀로 앉아 마음을 닦으니 티끌 하나 잃지 않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을 알고 있으니까요. 세상이 당신을 몰라줘도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게 충분합니다. 그게 당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당신에게 가장 따뜻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남기고 갑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걸어주셨나요? 그 말이 당신을 존중하는 말이었나요?